안녕하세요. 사주세요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형입니다. 우리 보통 뭐 형살이다 이런 얘기들 하죠. 네. 사실 우리가 뭐 합충, 파, 해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우리가 합, 충, 형 이 세 개는요, 여러분, 소위 말해서 우리가 국영수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메이저 과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메이저. 메이저. 그래서 중요한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살은 상당히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쭉 이야기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께서는 이 영상이 끝날 때는 굳이 형이 그렇게 무섭지 않다라는 것도 함께 아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가보죠. 사주의 가치를 더해서 저는 사주세요. 형이라고 했을 때 이건 뭐 형벌을 받아요. 그럴 때 형이랑 같은 얘기예요. 이거를 딱 한 문장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들도 형을 대하는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뭔가 정의가 딱 떨어지니까요. 이 형은 강제적인 조정. 딱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무언지 모르겠으나 뭔가 강제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이건 나에게. 그런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강제적인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당하는 거예요. 예, 강제적인 조정을 당한다. 예를 들어 보죠. 내가 아파요. 내가 아프면은 병원을 가야 되죠. 병원을 가면 입원을 해요. 심각해? 그럼 수술도 해야 돼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강제적인 조정을 당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살기 위해선. 그러한 것이 강제적인 조정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당하죠. 근데 내가 사용할 수도 있어요. 보통 내가 사용한다 그러면 업상대체라고 하죠. 네. 업의 모양으로 내가 이 형을 사용한다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형살이 있어 그래서 뭐 당할 수도 있지만 내가 사용한다 라고 할 수 있는 옵션 하나를 지금 획득한 거다 라고도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형을 업상대체로 쓸게요. 그러면 우리가 뭐 쉽게 뭐 군검경 뭐 이런 거 얘기해요. 예. 뭐 교도도 있을 거고. 이런 얘기를 왜 하냐. 강제적인 조정할 수 있잖아요. 군인. 완전 상명하복이죠. 내가 내 부하를 강제적인 조정시킬 수 있고. 그리고 검사 또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법을 집행해서 어떤 범죄자들을 강제적 조정시킬 수 있죠. 경찰 또한 마찬가지죠. 예. 경찰 또한도. 근데 교도도 마찬가지죠. 132번 범죄자 뭐 죄수 이렇게 부르나? 뭐 어떻게 부르죠? 뭐 132번 죄수 앞으로 나와. 저 독방으로 이동. 뭐 이렇게 강제적인 조정할 수 있죠. 근데 요거는 뭐 과거에서부터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요즘 현대 사회 직업군이 17,000개가 넘습니다. 더 많겠죠.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강제적인 조정할 수 있는 거. 영상 편집자. 네. 강제적인 조정할 수 있죠. 내가 의뢰를 받아서 영상을 편집하는 겁니다. 영상을 자르기도 할 거고, 뭐 추가적으로 어떤 뭐 이벤트를 넣을 수도 있죠. 자막을 넣을 수도 있고. 네, 이 또한도 형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당연히 군검경이나 교도 정도의 큰 이펙트는 없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업상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네, 요런 말씀 드려요. 현대사회의 직업으로 확장하면은 이 형을 쓸 수 있는 직업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내가 당할 일보다는 내가 사용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형을 사용하기에 과거보다 유리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형은 종류가 있죠.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인,
사, 신, 그리고 축, 술, 미 이렇게 있죠. 그리고 자, 묘. 여러분 여기 이제 더 들어갈 게 있죠. 오, 진진, 자형. 네, 또 해해. 네, 또 추가로 유유. 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녀석들은 참고만 하시면 좋겠어요. 이거를 형살로 보는 것보다도 자, 사주 8글자에 2글자가 붙여져 있어요. 그죠? 사주는 우리가 균형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같은 기운이 붙어 있다라는 건요. 균형을 깨는 효과를 많이 낼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붙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조금 불리할 수 있거든요. 물론 사주 원국가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만 보편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로 좀 그런 의미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낫지. 야, 오호 자형, 진진 자형, 해해 자형, 유유 자형 있으니까 내가 안 되겠다. 강제적인 조정이 있어. 이렇게 보다는 얘들은 형살에서는 좀 이렇게 뭐 별책부록과 같은 우리 알아만 두자.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해서 인사신 하면은 우리가 무운지형이다라고 합니다. 무운지형. 이건 고서에 있는 이야기고 알아만 두시면 좋아요.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모른다. 네. 그리고 축술미 사명은 지세지형. 네. 지들 토끼 다 토죠. 네. 그냥 이렇게 지들끼리 세력을 믿고 까부네. 세력을 믿고 까불다 이제 그러다 이제 형 맞는 거죠. 예. 은혜를 모르다 이건 형 맞는 거죠. 자, 자묘형은 무례지형이라고 합니다. 무례지형. 예. 이게 뭐예요? 무례지형. 무례하다 할 때 그 무례죠. 예. 얘는 예를 모른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아까 당할 거야, 사용할 거야 그렇게 얘기했죠. 자,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사용한다. 형을. 예. 뭐 사주가 유기하면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보통 사주의 구조가 좋고 더하기 신강하면 형을 쓰는 데 있어서 유리합니다. 네. 그리고 신강하면 혹은 사주구조가 좋고 이것들은 운에서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사주구조가 좋고 신강하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갑자기 나는 신약하고 사주구조도 안 좋아요. 그럼 저 형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유리하다고요. 네. 신약하고 사주구조가 좋지 않으면 유리가 아니라 불리합니다가 되겠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스예요, 노예요가 아니고요. 유리하고 불리해요. 이렇게 이해를 하심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무훈지형, 지세지형, 무례지형 얘네들은 어떠한 임팩트가 있는지 한번 또 보죠. 인사신 먼저 보죠. 인사신은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 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해는 없지만 생지잖아요. 생지. 네, 생지 늘 제가 뭐라 시작하는 애들 보니까 급해. 네, 성급해요. 시작하면 급해. 대신 속전속결.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어요. 속전속결. 요렇게 급하고 속전속결 하다가
형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의 진행도 굉장히 진행 속도도 빨리빨리 하다가 그러다 이제 뭔가 큰 실수로 인해서 뭐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막 이런 거죠. 예. 제가 여기다 이거 좀 써놓을게요, 여러분. 형은 강제적인 조정. 이게 포인트예요. 강제적인 조정. 이게 인사신 형살이 발견되는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속전속결하다가 형을 맞는다. 예. 근데 이 은혜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은지형이라고. 이 인사신 형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배신. 네. 배신의 아이콘. 네. 그리고 은혜를 모른다라는 건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고마워할 줄 잘 몰라요. 고마워할 줄 몰라. 사실 고마워할 줄 모른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요거에 대해서 고마워하다가 나중에는 요거 똑같은 거 해줘도요 뭐야 그래요. 그러니까 요만한 걸 해줬다가 나중에 또 이만한 거 해줘야 되고 계속 큰 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인사신 삼형살은 처음에는 고마울 수 있으나 나중에는 뭐야. 네. 어쨌든 고마울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인사신 삼형살이 사주 원국에 있는 사람들은 조직성이 우수해요. 자, 제가 조직성이 우수해요는 아까와 똑같아요. 사주 구조가 좋고 신강할수록 이거를 쓸 수 있겠죠. 네. 조직성이 우수해서 가능하면 큰 조직, 큰 규모의 조직에서 소위 말하는 위로 뭐 승진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위로 뭐 임원 위로 오르기 좋다. 이게 굉장히 뻔한 얘기예요, 여러분. 시작하고 속전속결로 해요. 뭔가 빠르게 일 처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강하고 사주가 뭐 잘 정존이 돼 있으면 형사를 쓰는 거죠. 그리고 배신이라고 하잖아요. 어떠한 큰 조직에서 내가 내 능력으로만 올라갈 수도 있으나 이 인사신 삼형살은 이 능력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라인을 탄다라고 하잖아요. 라인 탄다. 네. 라인을 타다 또 갈아타죠. 그러면 이 처음에 라인 탄 거 여기는 배신이 되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어떤 동기가 있어요. 동기. 어떤 대기업의 동기 5명이야. 5명 다 임원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4명에게는 4명을 어떤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배신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인사신 삼형살이 있어서 조직성, 큰 규모 조직에서 임원으로 오르기 좋을 수 있으나 자기 또한도 배신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주 원국에 인사신 삼형살이 있다, 그리고 사주가 좀 유기적이다라고 한다면요, 큰 조직에서 한번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본다라는 것도 형을 사용하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번엔 축술미 삼형. 네, 축술미 삼형이다. 얘가 참 무서워요, 여러분. 이 토기운들이라 무섭습니다. 이 녀석들은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특히 난치성. 그리고 우리가 무서워하는 암. 네. 보통 우리가 85세까지 산다라고 한다면 남자는 한 36%, 네, 여자도 한 32%. 네, 이 정도가 암에 걸린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퍼센트인데 무서워요. 예.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질환에 관련된 게 축술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법 관련, 재산, 네, 이런 것들. 왜 그러겠어요? 지세지형이라고 했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냥
재산 다툼할 수 있죠. 뭐 형제들. 예. 그리고 어떤 뭐 그룹에 속한 사람들끼리의 어떤 법 관련, 뭐 예를 들어 보자. 뭐 어떤 잘 나가는 어떤 락 밴드가 있었어요. 예. 축술미야. 아이, 법 관련으로 야 이건 뭐 소속사가 갖고 이거는 너랑 나랑 뭐 어떤 뭐 저작권이 어쩌고 그럴 수 있는 것이 바로 축술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축술미가 있을 때는 우리 뭐 이런 것들이야. 돈 그런 영역인데 건강이 있으니 이럴 수 있죠. 축술미가 이제 뭐 운의 작용까지 해가지고 생겨났어. 이제 이제 드디어 형살이 나에게 있어. 이걸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미리. 그러면은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2, 3년 전부터 해가지고 건강검진, 건강 검진 이런 거 꾸준히 잘 하면 좋겠죠. 네. 그래서 축술미 사명은 이러한 영향이 있으니 우리가 특히나 주의 깊게 좀 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자, 인, 사, 신 그리고 축, 술, 미가 있을 때 자, 이렇게 가능하고요. 이렇게 가능해요. 축술미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가능하고 이렇게 가능해요. 그러면 이 두 글자죠. 이렇게 인사, 사신, 축술, 술미 반영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반영. 네. 근데 인신은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충이잖아요. 그죠? 인과 신은 충이라서 안 돼요. 네. 축과 미도 충이라서 안 돼요. 반영은 요렇게 반영살도 존재한다. 반영이니까 당연히 완성 사명보다는 그 이펙트가 떨어질 수 있으나 그래도 경각심 차원에서 우리가 반영살도 꼭 잘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해서 지금 인사신 사명살, 축술미 사명살 했죠. 자, 자묘형 보러 가죠. 자, 자묘. 우리 물의지형이라 했잖아요. 물의지형. 네. 이거 예의를 모른다. 자묘형은요 굉장히 폭력성이 나올 수 있어요. 폭력성. 그리고 추가로 폐륜. 네. 그리고 건강적인 문제에서도 남자는 비뇨기, 여자는 부인과 질환.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자묘형이 있으니 야 이게 걸릴 거야 이런 병이 혹은 이런 놈이야 이런 이야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의 잠재성이 있다. 네. 그런데 사주 원국에 자묘형이 있어요. 근데 운에서 자나 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더 고조되겠죠, 이 기운들이. 네, 그럴 때 내가 폭력성이 발현될 수 있으니 이때는 좀 명상도 좀 하고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잘 흘려보내자 이런 마음가짐도 중요하겠죠. 제가 내년이 이제 개묘년이 되잖아요. 23년. 네. 제가 자수가 하나 있거든요. 자묘형이 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저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내년에 나 이거 폭력성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폐륜을 한다고? 이러한 잠재성이 내년에는 어떻게 생길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살다 보면 엄마, 아빠,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네. 물론 그게 폐륜이야라고 할 건 아니지만 내 말에 폭력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이제 70줄이신데 나이가 많이 먹고 몸도 쇠약해지고 마음도 여려지시는 분에게 아들이란 놈이 엄마,
아, 아빠! 이분에게 제 부모님들에게 굉장히 큰 폭력성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내년에는 나 좀 조심해야지. 내년에 좀 더 내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유연하게 먹어야겠다. 저 벌써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우리 남자죠? 비뇨기 질환의 잠재성이 운에 있어서 깨어날 수 있죠. 네. 그래서 검진 받으러 갈 겁니다. 네. 저도 이제 비뇨기 검진을 좀 받아야 될 나이기도 해요. 예, 실제로 뭐 이게 뭐 더러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소변 볼 때 좀 불편함이 조금씩은 느껴져요,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내년에 자묘형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한번 검진 받으러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해서 우리가 형살은 사실상 이렇게 뭐 무서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대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최소화로 겪는 것 또한 좋다. 네. 그리고 이걸 업상으로 쓴다면 그것 또한도 가장 좋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해서 형살의 대표적인 인사신, 축술미, 자묘형 이렇게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눴고요. 네. 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소개해 드릴 게 있어요. 자, 경인의 신사 사주죠. 제 오래된 한 30년 지기 친구예요. 이 친구 어때요, 여러분? 사주 원국에 인사신 있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사주가 유기하다라는 거, 좀 신강하고 사주 구조가 좋으면 쓸 수 있어요 라고 했죠. 자, 한번 볼까요? 일간이 신금인데 우리가 월지 에너지가 가장 강하고 중요해요 라고 하는 것 또한 같은 겁재, 나의 기운이죠. 네, 그리고 또 겁재가 있네요. 네, 그러면 사주에서 이만큼이 나의 기운이고 월지를 포함했으니 이 사주는 신약해요, 신강해요? 네, 신강한 쪽으로 보는 게 우선 맞겠어요. 그냥 비겁이 월지를 포함해서 있다라는 것만으로도요. 예. 대체적으로 이건 일단 신강한 쪽에 속하는 사주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십성적으로 보자면 이건 일단 일간, 그죠? 간목은 정제, 편제, 네, 편인, 겁재죠. 사화는 정관, 임목 똑같죠. 목이니까 정제, 여기도 겁재. 네, 이 친구는 우선 인사신 형사를 갖고 이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친구죠. 네. 일지에 정관이 있고 재가 또 해서 재생관도 할 수 있는 사주죠, 구조가.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에 있어서도 좀 유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신강하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인사신 형사를 쓰면 유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예. 이 친구 현재 우리나라 뭐 이렇게 말하는 3대 법인? 여기에 회계법인, 우리나라 3대 회계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근데 회계사에서 이 회계법인에 들어간 게 아니라 원래는 두루두루 막 여러 회사를 다녔어요. 네. 다니면서 퇴사해서 이직, 퇴사해서 이직해서 지금 이 회사까지 들어왔습니다. 회계사는 아닌데도. 제가 이 친구한테 늘 했던 얘기가 뭐 소위 말하는 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페이 보지 마. 사람 따르지 마. 무조건 규모만 보고 이동해라.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페이 볼 필요 없죠. 사람 볼 필요 없죠. 인사심 사명을 써야 돼요. 쓰려면 빨리 규모가 큰 데에서 쭉쭉 올라가는 게 사주적으로 유리할 수 있겠죠, 여러분. 네. 근데 제가 여기서 빨리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 대운의 흐름이 좀 빨리 할수록 유리해요. 네. 그래서 인사신 사명을 쓸 수 있는 사주가 마침 제 지인 중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봤고요. 네. 근데 참 이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승진하고 좋은 회사를 다녀라는 것도 좋지만 제가 이거 우리 같이 했잖아요. 이거 고마울 줄 모른다고.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 성격이 혹은 뭐 어떤 인성이 좋지 않다 이런 건 아닌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3대 회계법인에 가기 위해서 회계사가 아닌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이직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과의 배신과 반목을 주고받았겠어요. 그쵸? 네. 그래서 결국 우리네 사회가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사심 사명살이 있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네. 배신과 반목을 그렇게 큰 상처나 그렇게 보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좀만 좀 빨리 갔으면 좀 더 유리했을 텐데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네, 해서 여러분들과 인사심 사명사를 사주 원국에서 딱 갖고 있는 네, 제 30년지기 친구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나눠봤습니다. 형살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가장 좋은 게 이거를 업상으로 쓰는 건데 업상대체로 제가 아까 직업적으로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 형살이 있다라고 해도요 충분히 업상으로 쓸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무서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되 경각심은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형살은 참 무서운 거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가 법 관련해서 뭐가 잘못됐어 뭐 나 형 받았잖아 이런 거는 여러분 내 개인도 문제지만 내 주변 사람들, 내 지인들, 가족들이 한 번에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무섭죠. 네. 또 법 관련 말고 건강 관련. 네, 암 듣는 순간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업상으로 써서 잘 푸는 게 베스트지만 그럴 수 없다도 경각심을 꼭 가져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네, 오늘 사주세요가 준비한 형살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주는 우리의 삶을 유리하게 해주는 도구죠. 네, 이 도구의 준비는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께선 구독해주세요.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 저는 사주세요.